태종시력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1411년 명령났구년 하윤이 4번이나 상소하여 무죄를 진달하다. 계속 그 행장에 또 말하기를 공이 죽은 뒤에 공을 끓이는 문영을 맡은 자가 비로소 표사를 황제에게 견책을 당하였다 하였으니 신은 전문 한 기공자가 곧 용사한 기공자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장에 또 말하기를 태상왕이 즉위하자 용사하는 자가 공을 끓이어 공을 죄로 모함하여 극형에 두고자 하였다 하였는데 신은 이 용사자와 앞서 말한 용사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의 선문에는 용사 두 자를 깎아버리고 다만 공을 끓이는 자가 공을 죄로 모함하여 극형에 두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태조대왕께서 총명신무한 작품으로 전조의 말년에 나시어 공과 덕이 이미 높았으므로 도리어 그때 임금의 끓임을 받아 위태하기가 노란의 형세와 같았습니다. 휘하의 기계를 가진 선비가 먼저 추대할 마음을 내어 세월이 흐를수록 정상이 나타나고 일이 긴박하게 된 뒤에야 태조가 아시고 노하여 더욱 사피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부득이 즉위하였으니 처음에 어찌 나라를 취하려는 데 마음이 있어 미리 명령이 있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기괴한 음모가 모두 용사하는 신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만일 용사자의 한 일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한다면 즉위하여 유지를 내린 뒤에 때려서 죽이고 목매어 죽인 따위의 일이 어찌 태조가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들으니 산의생 이 주에게 뇌물을 준 계책을 문왕이 알지 못하고 진평이 6번 낸 계책을 한 고조가 알지 못했으며 배적 유문정의 꾀를 당 고조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고 묘훈의 말과 조보의 꾀를 송태조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는데 사책에 사실대로 썼으므로 후세 사람이 성득이 있는 것을 알고 조금도 의논할 것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용사하는 사람이 협사한 일을 어찌 사실대로 쓰지 않아서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성득에 대하여 의심이 있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무인년 가을에 지난번에 용사하던 자가 어린 얼자를 끼고 난을 꾸미어 종친을 해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어찌 태조의 아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가 종사의 대계로서 이 용사하는 무리를 제거한 뒤에 종사가 편안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무인년에 용사한 자가 곧 임신년에 용사한 자이니 사실대로 쓰지 않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년에 일이 진정된 뒤를 당하여 중이가 용사자의 맏아들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기를 큰일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주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힘써 전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곧 전하가 여러 의논을 거절하고 살리셨으니 이것은 전하가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몸에 보복하지 않고 빈말로 보복의 계교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이 비록 얕고 좁으나 어찌 감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용렬하고 우둔함으로 인하여 권근이 지은 행장에 끌려 크게 필삭을 가하지 못하여 말뜻이 분명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위로는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시는 발그심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평일의 배운 것을 저버렸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어 몸둘 땅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다시 불쌍히 여겨 살피소서. 그 세 번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이 엎드려 들으니 흔히 하는 자가 말하기를 권근이 지은 이색의 행장에 용사자라고 말하고 신이 지은 비문에 기공자라 하고 모두 성명을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나 신은 삼가 당나라 송나라 제유의 비갈문과 은행록을 상고하여 삼가 조목구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한문공이 유자호의 묘지에 이르기를 순종이 즉위하자 예부 원외랑을 제수하였는데 용사하는 자를 만나 득죄하여 전례에 따라 나가서 자사가 되었다고 하였고 1. 주문공이 지은 한위공의 언행록에 이르기를 조정의 예법을 준용한 지가 오래인데
근자의 한선비의 편백된 의논을 따라 여러 조정의 정률이 변하였다 하였고 부전공이 지은 은행록에 이르기를 신종이 즉위하자 상의 앞에 제인은 모두 천수이고 인사득실의 소치가 아니라고 말한 자가 있었는데 공이 듣고 탄식하기를 인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인데 만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간신의 간사한 말을 드리고자 하여 먼저 주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간쟁하는 신하를 어기는 것이니 이것은 칠한의 깃털이라고 하였고 구양문충공의 은행록을 찬하기를 공이 한림에 있을 때 입언하기를 참의의 설은 일체 깎아 없애서 후학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집정자가 심히 주장하지 않아서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판태원부를 제수하였는데 공이 사양하고 체주를 구하여 말하기를 때는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은 졸한 것을 지키기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바야흐로 제리에 일으키는데 신은 상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하니 집정이 마침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한 퇴지의 문장과 주문공의 도덕은 후세학자가 사모하는 바인데 이를 기록하는 글에 다만 그 사람의 행한 일만 쓰고 그 성명은 쓰지 않았으니 문장을 쓰는 법이 요컨대 함축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여 알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권근이 성명을 쓰지 않은 것이 어찌 이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들으니 헌의자가 불북이 세자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구양영숙은 선진의 노유이고 왕한석은 신진의 한자입니다. 주문공이 지기불북이라고 썼으니 무릇 위엄과 세력이 있는 곳에는 욕망이 있는 자가 일체 모두 달려가 붙어서 환심을 사려 하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염에 나아가고 열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색은 선진 노유이고 당시에 용사하는 자는 비록 신진이지만은 그 세력이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색이 한 번도 그 집에 가지 않고 또 그 사람을 곱게 여기지 않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꺼림을 받은 까닭입니다. 권근이 쓴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서문의 용사 두 자는 깎고 불북이 세 자는 깎지 않은 것은 신의 얕은 학식으로 권근의 그릇되지 않은 것을 보증한 것인데 신이 오늘에 이르러 실로 이것을 가지고 후회합니다. 여러 의논이 서로 모여 경중을 헤아리지 않고 죄를 가하고자 하는데 상자께서 밝게 분별하심을 입어서 성명을 보존하게 하니 신의 지극히 감사한 마음은 천지 일월이 실로 조림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상감을 바랍니다. 그 네 번째 글은 이러하였다. 신하유는 생각하건대 공양군이 즉위하던 처음에 태조가 당국하였는데 이색을 끓이는 자는 한두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태조가 이색을 예로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여 이색을 끓이는 자가 여러 번 위태한 땅에 두렵고 하였으나 태조가 곧 구제하여 보존하였었는데 신이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여 태조가 이색을 끓였다고 하였겠습니까? 만일 태조의 감명하심으로 용서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신의 서문에 말하기를 공을 끓이는 자가 공을 죄로 무함하여 극형을 가하고자 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 이어 말하기를 왕이 용서하였다 하였으니 용서하신 것은 태조에 감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성덕에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태조 때의 용사자의 한 일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장차 전하가 정사하던 때에 여러 공신들이 한 일이 모두 그르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전하는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전하가 종사의 대계로 태조 때에 용사하던 무리를 제거한 뒤에 종사가 패나야졌으니 마땅히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의 공덕을 무궁하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 용서하던 자를 비호하고자 하여 도리어 전하의 공신을 능멸하겠습니까? 권근이 지은 재릉의 비문과 근원릉의 비문에 모두 용서한 자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또 다 비호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는 다시 성례를 더하소서. 공후의 낙은 국가에 수훈을 세워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공후의 자격을 받아 이를 자손에게 세습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유신의 화는 모든 일을 개혁하여 새롭게 하는 일이고 구패를 일소하여 혁신하는 것이고 시경대아 문왕의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이지만 그 명을 유신하였다라고 하였음. 여기서는 조선이 건국하여 고려 때 구패를 개혁하여 모든 제도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결초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데 좌전에 보면 위무자의 아들 위가가 서무를 순사시키지 않고 재혼시켰는데 그 후 싸움터에서 위가가 역사 두해와 싸울 때 서모의 아버지 혼이 나타나서 풀을 잡아매어 두해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위가가 생포할 수 있었다는 고사이다. 산의생은 주나라 문왕 무왕 때 신하로서 문왕의 사우의 하나인데 문왕이 공경에 처하였을 때 주왕에게 뇌물을 주고 고하였고 뒤에 무왕을 도와 주왕을 멸망시켰다. 진평은 한나라 고조 때 신하로서 유방을 도와서 6번이나 기책을 내고 반간을 도와 공이 많았고 해제와 문제 때 승상이 되었다. 배적은 당나라 고조 때의 신하인데 어려서부터 고조와 친하여 당나라의 건국에 공이 많았고 뒤에 상서 좌복녀가 되었다. 유문정은 당나라 고조와 태종 때의 신하로서 수나라 만렵에 진양의 영으로 있다가 당 태종을 도와 건국에 큰 공을 세우고 뒤에 민부 상서가 되었다. 묘후는 송나라 태조 때 신하로서 천문을 보고 점을 잘 쳐서 주나라 만렵의 태조를 따라 복정하여 천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뒤에 검교 공부 상서가 되었다. 조보는 송나라 때 태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공신이고 문화실랑을 거쳐 태종 때 태사가 되어 위국공에 봉해졌다. 한문공은 한유이다. 유자호는 당나라 문장가 유종원을 가리키고 자는 자후고 관은 감찰의사였다. 문장에 뛰어나 한유와 같이 한유라고 일컬어지며 당송 8대가의 하나이다. 주문공은 주휘이고 한위공은 손나라 한기를 가리키고 영종 때 우복야로 위국공에 봉해졌고 대책을 정하여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 공이 컸다. 구양문충공은 송나라 문장가 구양수를 가리키고 자는 영숙이고 호는 쥐옹, 육일거사, 시호는 문충이고 한림원 시강학사, 참지정사로서 구법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왕한석의 신법당과 싸웠다.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이다. 참의의 설은 중국 진나라 시대 때부터 비록된 일종의 예언학설로 엄양 오행설의 바탕을 두어 일식, 월식 등의 천재지변이나 은어에 의하여 인간의 길육, 화복을 점치던 학설로 한때 크게 유행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남할, 여초, 도선이 수입한 이래 크게 퍼져 여러 가지 배단이 많았다. 한퇴지는 한유이고 구양영숙은 구양수이고 왕한석은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인데 자는 계보고 호는 반산. 신종 때 재상이 되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여 신법을 제창하여 부국 강병을 꾀하였으나 구양수 등 구법당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그는 문장에도 뛰어나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였다.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6번째 기사 대간에서 하윤 권근의 조회를 청하다. 대간에서 교장을 올리니 임금이 보지 않고 돌려주며 중관을 시켜 소의 뜻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하윤 등의 조회를 청한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승정원이 어찌 내 뜻을 전하지 않아서 번수하기가 이렇게 심한데 이르게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전일에 하윤 건건의 죄가 법에 용서할 수 없다 하여 2번 소를 올려 신청하였는데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그 조사한 정의를 재어보면 이른바 용사자라는 것은 당시에 이를 일으킨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우리 태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지금 하윤의 말에 그때 재상 조준 정도전이 용사하여 이색을 끓이어 죄로 모함하였다 하였는데 조준 등은 태조의 개국 원운이니 이색과 무슨 사원이 있어서 모함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태조는 행위의 바른 것과 호생의 의지심으로
황천 상제가 가만히 돕고 일국의 시민이 함께 본 바이니 감히 사의를 써서 그릇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윤등이 송나라 만렵의 문천상, 원나라 만렵의 진유백 처럼 그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의를 따르고 절개를 지킨다면 충분히 뜻을 이기지 못하여 불경한 데 가깝고자 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조선의 몸을 맡겨 사직의 원훈과 주석 같은 대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조선과 더불어 만세의 아름다움을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문인, 인하의 관계와 동시에 귀양 같던 부남으로 허위의 말을 꾸며서 지명을 짓고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본국에 없는 일을 알게 하여 지금에 이르러 문핵함에 정상이 나타나고 말이 궁하여 태조의 고긴 같은 신하를 가리켜 용사자라고 하였으니 실로 우리 태조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할무며 기사년 경호년 사이에 전조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도운 이는 오직 우리 태조뿐이므로 신등의 불충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교장을 올려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전하가 특히 용서하고 전제하시기를 하윤등이 일찍이 왕가에 공이 있다 하고 다만 사삿집에 나가서 쉬게 하였으니 신등이 지극히 울업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사삿집에 나가 한가하게 있고 조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훈신을 높이고 예로 대접하는 예사인데 어찌 전하가 훈로를 대접하는 은혜를 가지고 불충한 신하를 대접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색의 행장을 판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외에 산재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논술한 자를 죄주고 인하여 그 판본을 없앤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되고 망령된 것을 알게 하여야 우리 태조의 광명정대한 업적이 만세에 밝혀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전일에 아랜 바와 같이 유윤하여 시행하소서. 문천상은 송나라 만렵의 충신이고 자는 송서, 호는 문산, 시호는 충렬, 수도, 이만이 원에 함락된 뒤에도 단종을 받들고 건왕군을 일으켜 원군과 싸우다가 잡혀 죽었다. 진유백은 원나라 만렵의 대명 사람이고 자는 경룡, 원의 벼슬하여 복건 행성 낭중이 되었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상해로 피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이숭인 이종학의 교살에 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이숭인 이종학을 곤장을 때린 뒤에 교살하였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들었는가? 지신사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신도 들었습니다마는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 한상당은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퍽 많습니다. 이종학이 죽음에 임하여 시를 지어 그 아들에게 붙이기를 너 아비는 비록 단명하나 너 할아버지는 반드시 수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뜻과 같이 하여 혼정신성을 혹시라도 틀림없게 하라 하였으니 이 시를 보면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말생은 신이 옛날에 태조실록을 수찬하는 임무에 참여하였었는데 사신이 쓰기를 임금이 이숭인, 이종학 등 12인의 죽음을 듣고 크게 노하여 봉산 사람을 책하였다 하였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였다. 사람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 사필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속히 의정부에 전하여 그때의 채복사와 그 도의 안념사 및 위의 사람들이 가서 죽은 주군의 수령과 죽은 곳에 사는 사람과 채복사가 데리고 갔던 사령을 주문하여 그 사실을 밝게 핵실하여 아뢰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봉사한 사람을 죄줄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죄주겠다. 인하여 의정부에 명하였다. 내가 드리니 임신년에 이숭인, 이종학 등과 다른 죄인을 혹은 교살하고 혹은 잘못 형별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명령을 꾸민 자가 죽인 자가 유죄하고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한 자가 유죄하니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 자세히 주문하여 아뢰게 하라. 정부에서 사헌부에 입문하였는데 하윤이 밀봉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은 것이다. 밀봉은 비밀리에 올리는 봉장,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봉하여 올리는 상서문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8번째 기사 하윤 건건을 논지하지 말도록 하다. 삼공신이 상언하기를 주상이 이미 하윤으로 하여금 집에 침체하게 하시었으나 판부하지 않으면 후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맹세에 실린 말이 있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 하였는데 지금 하윤의 죄가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다. 만일 나더러 판부하라고 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태조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실상은 보복을 위한 것이니 논하지 말라 한 것이다. 만일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윤은 죄가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영의정으로 다시 직사에 넣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물러가 있는 것으로 가하지 않겠는가? 임신년의 이승인, 이종학 등을 잘못 형벌하여 죽게 한 것은 태조의 본의가 아니고 당국한 자가 이 사람을 끌어 그릇 형벌하여 죽게 한 것이다. 우정승 조승무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하지만 찬성사 남제는 반드시 알 터인데 전날의 풍습을 되살려 하윤 건건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는가? 판부는 주안을 임금이 유너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9번째 기사 대간에서 하윤 건건을 논지하니 임금이 노하다. 대간에서 또 청하였다. 전일에 신등이 상소한 것을 주상이 보지도 않으니 신등이 실망합니다. 죄의 경중은 오직 주상의 재결이니 원컨대 한번 보기나 하소서. 임금이 노하여 중관을 꾸짖으니 이로부터 공신대간이 모두 다시는 죄를 청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10번째 기사 헌부로 하여금 이승인 이종학을 형벌한 사실을 조사케 하다. 지신사 김여지 등에게 명하였다. 옥중에서 상서한 일은 예전 사람도 있었다. 하윤이 3번 글을 올려 옛사람이 비명을 지을 때 흔히 그 이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범칭한 것을 두루 인용하고 신이 말한 용사자라는 것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초에 이종학을 액살하고 이승인을 장살한 것을 말하였는데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참으로 혼미하기가 진나라 영제와 같다면 혹 있을 수 있지만은 태조같이 강명한 임금으로서 창업하는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형벌을 감독하는 자가 명령을 받고 결정한 뒤에 또 권신의 뜻에 맞추어 추후하여 목매게 하였다면 명령을 전달한 자의 죄이고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한 자의 죄이니 헌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 김여지 등이 말하였다. 태조가 너그로 꺼진 임금으로서 창업할 당초부터 형벌을 쓰며 어찌 곤장을 때리고 다시 목매어 죽이라고 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과연 목매어 죽였다면 명령을 전달한 자가 반드시 권신의 아버에 그 뜻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일을 처단한다면 한편으로는 태조의 간인한 덕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신자의 임의로 참람하게 형벌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에게 물으면 반드시 말한 자를 알 것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11번째 기사 사관은 장모 조하정은 급류가 상언하다. 지금 의정부로 하여금 이승인 이종학을 잘못 형벌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만일 잘못 죽였다면 태조 예감으로 어찌 알지 못하였겠으며 또 이승인 이종학의 자손이 어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윤 건건을 제주기를 청하게 되자 이 명령이 있으시니 신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대원 등이 말하였다. 주상의 이번 명령은 진정이시니 지금 만일 아랜다면 주상이 반드시 노할 것이다. 아직 서서히 하고 헌사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3일 임술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나타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영경방 본궁을 수리하게 하다. 임금이 지난번 본궁에 있을 때에
협작하여 정사를 볼 곳이 없었으므로 이제 짓기를 명한 것이다. 또 그 옆에 강령의 대부를 시켜 못을 파괴하고 저와 1,000여장을 역도에게 내리고 또 술 300병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여상군 민누회의 처상에 부의하다. 종이 150권 납촉 10정을 보내고 인하여 관곽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호군 고봉지의 상에 부의하다. 고봉지는 제주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명하여 쌀, 콩 20석과 종이 100권을 부위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진헌녀의 가족인 권영균, 이문명, 임천년, 최득비의 녹과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광록시경 권영균은 아중대부이므로 중조의 정삼품이니 본조 종1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2품 녹과에 의하고 광록소경 이문명은 정5품인데 본조 정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3품 녹과에 의하고 홍역시 경 임천년은 정4품인데 본조 정2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2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소경 최득비는 종5품인데 본조의 종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4품 녹과에 의하여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올양합의 최고 천모가 등이 예물을 바치다. 사인 등이 와서 예물을 바치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 총재 고봉예와 금교 한성 최복화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고봉예에게 쌀, 콩 30석을 금교 한성 최복화에게 쌀 1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기 수령관 김명리에게 수원 등지의 곡식 이삭의 상태를 묻다. 곡식의 이삭이 말라 죽은 상황을 묻고 명하기를 내가 들으니 수원보 등지의 화곡이 모두 말랐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화곡이 비록 무성하지는 못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말한 사람은 수원 사람이니 그대는 함께 가서 질정하여 거짓이거든 곤장을 때리라. 수령관은 조선때 감령과 유수도의 경력과 도사를 이끌는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산천 제신에 비를 빌게 하다. 또 무당을 백악에 맹인을 명통사에 모이게 하여 빌게 하였다. 금교 한성륜 공부를 불러서 광연루 아래에 석척으로 비를 빌고 또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신을 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하고 승도 100명으로 하여금 흥천사 살이 전에 빌고 또 명하여 토룡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토룡은 흙으로 만든 용인데 비를 기도할 때 사용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서북면에 가뭄으로 인한 기민을 진율하다. 서북면에서 돌아와 홍의가 복명하였다. 가뭄이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하여 밭곡식은 먹을 수 있어도 농곡식은 심히 말랐으므로 기민 500인을 각각 두미로 진율하였습니다. 임금이 듣고 더욱 진여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풍해도 백성에게 풍저 광흥창의 곡식을 종자로 쓰게 하다. 시몬이 그 도에 사일을 올리었다. 풍저창, 광흥창, 양창에 수납하는 소맥을 바라건대 절반은 군현에 머물러 두어 백성에게 종자로 구워 주소서. 또 본도 백성이 전년 8월부터 10월까지 평양 축성 때문에 대맥, 소맥을 심지 못하였고 지금 또 한재가 심하여 백성을 역사시킬 수 없으니
해주 업성을 다 쌓지 못한 곳은 아직 명령 가을을 기다리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일본 일기주 외사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철주 감선 사시하다. 철주하고 감선하고 전력을 금하고 사시하였다. 의정부에 명하여 형조로 하여금 경한죄는 용서하거나 면제하고 중한죄는 결단하게 하였으니 대개 가뭄을 걱정한 것이었다. 철주는 천재 이변이나 나라에 큰 슬픔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술을 들지 않는 일을 말하고 금주를 말한다. 감선은 천재지변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고, 사시는 저자를 거리로 옮기던 일인데 나라에 어려운 일이나 슬픔이 있을 때 저자를 닫고 일용품을 거리에서 사고 팔게 하던 것을 말한다. 항시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구언하다. 지신사 김여지 등에게 명하였다. 지금 올해 비가 내리지 않으니 정령이 고란 것이 있는가?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이 펴지지 않는가? 너희들은 마땅히 아는 것을 말하라. 대답하였다. 만일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찌 하문을 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좁고 작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뭄을 낱낱이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대언 조말생이 말하였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난해 평양에서 성을 쌓느라고 서북 풍의 두 도에가 폐해를 입었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국가의 대체를 알겠습니까? 오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대군의 뒤에 반드시 흉년이 있다 하였는데 신은 한제가 이 도에 심한 것이 혹 이 때문인가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구원하면 말하는 것이 모두 묵은 말이나 혹은 채택될 만한 것도 있으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라 하니 정부에서 구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아직 천천히 하라 하고 본궁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좌정성 성승린이 아뢰었다. 지금 전하가 이달 15일에 본궁에 이어하려 하시는데 신이 본궁에 나가 두루보니 협착하여 정사를 들으실 곳이 없고 또 상체가 더위에 드실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삼칸을 짓게 한 뒤에 이어하소서. 또 제목과 초석이 이미 갖추어졌고 역사하는 자도 농민이 아니고 모두 대부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공조판서 박자청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연호미를 대신해 저화를 분급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에 명하였다. 풍년이 들면 거두고 흉년이 들면 나눠주는 것은 예전의 도이다. 일찍이 연호미를 거두었으니 명년 봄에는 나눠주어야 하겠다. 만일 저화로 대신 주면 혹에 대소가 있어 거둔 쌀이 혹은 4, 5승 혹은 6, 7승이 되어 그 수량이 저화의 값에 부족한 것이 매우 많으니 쪼개어서 줄 것인가? 왜 예전 사람이 거두 나눠주는 법을 따르지 않은가? 이 앞서 정부에서 저화로 대신 호미의 값을 주자고 아뢰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연호미는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대소관리와 일반 민호에서 거두던 미곡인데 풍년에는 상호에서 쌀 10두를, 중호에서 쌀 6두를, 하호에서 쌀 4두를 거두었는데 중년에는 이 수를 반감하고 흉년에는 전면하고 미곡을 나누어 주었다. 호미라고 한다. 호미는 연호미를 말한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홍저화를 금후로는 거두지 말 것을 호조에 명하다. 호조에 명하였다. 홍조화는 다만 통용되기를 바란 것이고 영구히 항식을 삼을 수는 없으니 금후로는 거두지 말라. 홍저화는 저화를 통용시키기 위하여 나라에서 매년 호마다 거두던 저화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0일 신미 5번째 기사 경기수군 도절제사를 혁파하여 도만호로 그 사무를 맡게 하다. 의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도만호는 그 사무를 맡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살피게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올영합 12인이 돌아가서 옷과 가죽신을 주다. 옷과 목화를 주었으니 돌아간다고 고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4일 개유 두번째 기사 풍해도 해주 영군 600인을 혁파하여 삼진에 배속시키다. 장년, 옹진, 풍주, 삼진에 나누어 붙이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4일 개유 세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권영균 등에게 월봉을 줄 것을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상언하였다. 신등은 들으니 이조에서 권영균 등에게 녹패를 주었다고 하는데 생각컨대 중국의 벼슬을 본조에서 패를 주는 것이 미편한 것 같습니다. 또 원윤, 정윤은 작질은 이품이라도 직사가 없기 때문에 강등하여 사품의 녹을 따르는데 지금 권영균 등이 직사가 없이 본조의 직에 준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녹을 받는 것이 또한 미편합니다. 하물며 임천년 등의 관고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별사례에 의하여 매년 풍조창에서 주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의논이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녹배는 옛날 나라에서 녹을 받는 사람에게 증거로 내려주던 패 종이로 만들었는데 녹을 받을 때 반드시 이 패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4일 개유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권영균 등의 월봉에 대하여 상서하다. 다시 상서하였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관수가 있는 자가 녹을 먹는 것은 고금의 통규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없이 녹을 먹는 자를 시록이라고 합니다. 본조의 원윤, 정윤은 계급이 이품인데 내려서 사품의 녹을 받는 것은 직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영균에게 녹을 주는 것은 비록 중국 조정의 명령이 있으나 한가하게 일 없이 앉아서 후한녹을 허비하는 것은 설관, 반록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다. 또 광록시, 홍력시는 중국 조정의 관작인데 본조 2조에 명을 받고 패를 주는 것이 또한 미편하니 적당하게 쌀을 주어 조정의 명령을 높이고 반록의 의를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월봉만 주었다. 시록은 하는 일 없이 녹만 받아 먹는 일이다. 시위 소찬.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덕적 감악과 개성대정의 제례를 제정하다. 이보다 앞서 국가에서 전조의 잘못을 이어받아 덕적, 백악, 송악, 묵명, 감악, 개성대정, 삼성, 주작 등지에 춘추로 기은하였는데 매양, 환시, 무녀, 사약으로 하여금 제사하고 또 여악을 베풀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신은 예가 아닌 것을 흠양하지 않는다 하고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모두 파하고 내시별감으로 하여금 향을 받들어 제사 지내게 하였다. 기은은 옛날 왕가의 복을 빌기 위하여 영음이 있는 곳에 의장을 엄하게 하고 악기를 갖추어 무당이나 환자, 사약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두번째 기사 대국제를 혁파하다. 예조에서 또 아래기를 대국제를 혁파하였으니 의교에 없기 때문이었다. 혁파하지 않은 것은 국무당뿐이었다. 국무당은 국가적 행사로서 굿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도성 안에 두었던 무당인데 고려 명종 때 설치되었으나 여말선초 주작의 대두로 엄살하여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세번째 기사 송악, 백악, 감악 등지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아래다.
근자의 명령이 있어 송악, 백악, 감악 등지에 별감으로 하여금 향을 받들어 제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본주의 원령에 상고하면 백악 등지에 춘추로 제사 지내니 또 따로 기연함은 중첩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따로 기연을 행한 지가 오래이니 배할 수 없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삼성주작 대국의 신에 제사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주서 양지를 해풍에 보내어 전 총재 김첨에게 삼성주작 대국의 신의 제사를 물으니 김첨이 대답하였다. 주작은 전조 때 송도 본궐 남훈문 밖에 설립하고 주작 칠수를 제사하였는데 이제 한경에서도 또한 옛곳에 제사함은 실로 미편하니 다시 시좌국 남쪽에 단을 베푸는 것이 가합니다. 삼성은 전조 충렬왕이 세조 황제의 딸에게 장가들고 중국 남방에 있는 신을 청하여 제사하였었는데 대개 수도의 화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국은 중국 북방의 신인데 충렬왕이 또한 청하에 제사한 것입니다. 옛적에 주공이 신읍을 짓고 사전에 없는 신도 모두 제사하였으니 위의 이 신이 비록 바른 신은 아니나 사전에 실려 있으니 피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주작은 새로 시좌국 남쪽에 설위하고 삼성도 또한 여제의 뜻을 모방하여 전과 같이 제사하라. 세조 황제는 원나라이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불위의 기우를 행하려다가 중지하다. 사리전 기우 행향사 옥정군 유창이 대궐에 나와서 장차 향을 받으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종묘, 사직, 산천, 북교, 화룡, 토룡, 석척 등의 비를 비는 것은 예문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거행하여야 하나 불후에 비를 비는 것은 예전에 그 예가 없고 하물며 내가 전번에 부처에게 비를 빌었을 때 조금도 응음이 없었다. 불도가 비록 영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지공 같은 중이 없는데 어찌 그 응음이 있겠느냐. 임금이 드디어 정지하였다. 기우행향사는 기우제를 행할 때 나라에서 내리는 향을 전달하는 사신이고 지공은 고려 충수과 2년에 인도의 마가다국에서 온 중인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와 법화를 펴고 왕사가 되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도관찰사 안등이 제의하여 경상도 연해변 주군 수령으로 문무겸비한 자를 차견하도록 하다. 도관찰사 안등이 보고하였다. 도내 연해변 주군은 토지가 비옥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외인의 흥리선이 늘 왕래하므로 거민들이 심상하게 보아서 방비가 조금도 없으니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는 도리의 실로 민편합니다. 바라건대 남해, 하동, 사천, 고성, 김해, 양주, 기장, 울주, 장기, 영일, 흥해, 청하 등의 고을에는 반드시 문무겸비한 자를 차견하고 또 서북면의 판현령, 감무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현령은 무관이 겸관하던 고을이고 병마사가 겸임하였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일곱 번째 기사 갑사 표시라에게 고국에 가서 근친하도록 명하다. 그의 고향에서 근친하게 하였다. 일본 쥐좌전이 사송한 객인이 상언하기를 동무제 표시라가 엄미 나이 80세